계곡 관련 보도 오늘도 한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원효 계곡에서는 상가 쪼개기도 있었는데 보상을 노린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쪼개진 상가 소유주는 상인회 간부와 가족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등산 국립공원은 영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상인회 간부들과 사전 조율하고 동행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철거가 이루어진 무등산 원효계곡 상가 부지입니다. 올해 철거가 진행된 이곳엔 2층 높이 상가 건물 6개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지난 2016년 6개였던 건물이 층별로 쪼개져 모두 12개가 됐는데 날짜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처럼 건물 1층과 2층은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고 소매업 등으로 등록돼 영업보상과 이주단지 분양권이 주어지는 생활대책 대상이 됐습니다. 쪼개져 12개가 된 상가는 지난 2017년 대부분 기념품 등을 파는 소매업으로 등록됐는데 이 시기는 원효계곡 상가들의 사업자 등록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때입니다. 그런데 상가 소유주 대부분은 상인회 간부의 아들과 딸 등 친인척과 지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상인회 간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7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상가 3곳을 소매업으로 등록해 보상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점 허가가 늘어나가지고 전부 다 회장, 총무 대책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이를 포함해 이른바 유령 매점 등 대부분 상가는 영업 사실이 인정돼 보상을 받았는데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한 무등산 국립공원의 현장 점검은 모두 상인회 간부가 동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현장 점검 일정 역시 상인회 간부들과 조율을 거쳐 정해졌습니다. 국공 직원이랑 몇 명 왔는데 대책위원장이랑 누구랑 왔었어요. 진짜 영업을 진짜 하는 집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하나 찍어보면 다 알 거예요. 무등산 국립공원은 통상 보상을 위한 점검이 상가 주인이 있을 때 이루어져 상인회 간부와 일정을 맞췄고 주인이 없는 경우 영업 사실을 주변 상인들로부터 확인해야 해 상인회 간부와 동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장 점검 이후 상가 쪼개기를 인지해 보상이 허위로 이뤄진 게 드러날 경우 각자가 책임진다는 별도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소유주에게 참석 요청 연락을 한 상태로 이제 현장 점검 시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본영의 총무 등이 이제 상가 안내미 확인차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한편 상인회 간부는 상가 쪼개기가 보상을 노린 게 아니었냐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와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보상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원효계곡 투기 의혹을 보도한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 기자, 이 현장을 보면 허위 영업이 의심되는데 무등산 국립공원은 왜 이곳을 영업하는 상가로 본 겁니까? 네, 무등산 국립공원은 현장 점검을 나갔지만 계곡 특성상 영업 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서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공단과 주민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나가 확인했지만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와 함께 나갔다는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한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5월 현장 점검을 다녀오고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공단에다 보상 대상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단은 요청을 받고도 보도를 통해 보여드린 점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간이 매점을 영업하는 곳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어디를 보상할지 결정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인 공단의 권한이어서 추가로 문제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국립공원에 상가를 이전할 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과거 북한산 송추계곡에서도 상가를 이주시키면서 영업보상과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당시엔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인이 보상을 타간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산은 거주 여부가 그리고 무등산은 영업 여부가 중요했던 건데요.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조사 용역까지 맡겨 새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원이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영업보상은 누구에게 할지 대체부지에 분양권을 주는 이른바 생활대책은 어디로 한정할지 규정됐습니다. 이 지침이 시행된 게 2016년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기간 무등산 원효계곡에서는 도리어 간이매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결국은 지침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 지금 공단과 감사원의 조사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인가요? 네, 무등산 국립공원 관계자와 만나면서 이것이 비단 무등산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북한산과 무등산을 포함해 이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인들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의혹이 나온 무등산뿐만 아니라 이주 사업이 진행됐던 북한산과 또 오대산의 사례의 조사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원효계곡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효계곡 투기 의혹 취재한 우종훈 기자였습니다. 무등산 원효계곡 투기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 오늘 더 이어가겠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걸로 드러나면 사업 시행자인 무등산 국립공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일부 상인들은 공단이 투기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점검도 허술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문객 감소로 빈 점포가 많았던 무등산 원효계곡에는 지난 2017년 사업자 등록 건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1년 전 16곳에 불과했던 사업자가 이 기간 4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업종은 신고만 하면 되는 간이매점이 대부분. 이때부터 상인들 사이에선 영업하지 않아도 사업자를 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각자 명예가 달라야 딱지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16년도인가 17년도쯤 그거를 명예를 바꾸라 그래가지고 바꾼 사람들은 다 바꿨어요. 실제 이 기간 상가 가격은 급증했습니다. 과자 몇 개 가져다 놓고 영업 사실이 인정돼 영업보상금과 이전 부지 분양권을 확보한 9평 남짓 점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017년 7월 1,000만 원에 거래된 점포가 다음 해에는 2억 원에 팔렸습니다. 10여 년째 장사를 하지 않아 먼지만 쌓인 점포 가격이 1년 만에 20배 뛴 겁니다. 장사를 한 번도 않고 여러 개 했는데 허가 내가지고 영업보상 받아가 버리고 한 장소가 이 장소예요. 그 쓰레기장이야. 점포가 영업 중인 곳인지 살필 책임은 무등산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공단 점검이 허술했고 심지어 영업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나와서는 빈 건물을 매점으로 보이게끔 탁자 등을 연출하는 일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국공직원한테 말해서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했어요. 그리고 위에다 그냥 테이블을 놔두고 사진만 몇 장 찍었어요. M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영업도 안 하고 보상받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는 한 상인의 질문에 상인회 간부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사업자 등록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국립공원에서 서류가 왔잖아. 공문이 사업자를 다 내라. 사업자 없는 사람은 딱지를 못 받는다. 이에 대해 무등산 국립공원은 성수기에만 장사를 하는 상가 특성상 영업 사실 확인이 어려워 사업자 등록증과 납세 실적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단 관계자가 편법을 사실상 부추겼다는 의혹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식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어쩌면 영업 행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저거 영업을 안 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50여 곳 상가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집행할 보상금은 총 56억여 원. 또 완성도 안 된 상가 이전 부지엔 벌써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만큼 투기가 있었고 여기에 국립공원 관계자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무등산 자연 복원을 위해 원효계곡 상가들에 대한 이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위해선 영업 보상과 또 광주시가 조성 중인 이주단지 분양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상가를 매점으로 꾸며 분양권과 보상금을 타가는 사례가 많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문객이 줄고 자연 복원 필요성이 제기돼 이주 사업이 진행 중인 무등산 원효계곡 상가. 수십 년간 영업한 상인들을
유지를 위해선 국립공원공단 지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영업을 계속한 상인들은 영업 보상금과 함께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시가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 부지를 조성 원가에 가깝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빈 점포를 매점으로 꾸며 허위로 보상을 타가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등산 이주한다니까 그때부터 서둘러갖고 그거 내가지고 영업보상 받아본 것 같아요. 빈 가게에서. 지금까지 거지도 않고 빈 가게에서.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영업점의 2층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어 영업하고 있는 상인의 바지며 침대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매점으로 인정되면서 별도의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0여 년째 2개 층을 빌려 영업 중인 상인은 손님이 줄어 위층은 개인 물건 보관소처럼 쓰이는데 돌연 2층이 간이 매점이 되면서 건물 주인이 영업보상과 이주단지 분양권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봐보세요. 하나씩 하나 봐보면요. 진짜 영업을 진짜 하는 집인지 아닌지 그걸 하나하나 찍어보면 다 알 거예요. 인근의 다른 점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식당 뒤편 폐기물과 집기류가 놓인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빈 점포들. 잡초가 무성하고 내부엔 먼지가 가득 쌓인 점포 안에 과자와 컵라면, 휴지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벌써 비워진 지 10여 년이 지난 곳이지만 영업 중인 매점으로 인정됐습니다. 가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여기 다 모여놨잖아요.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게 원래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일부 상인들은 완성도 되지 않은 이주단지 분양권에 벌써 억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며 묘목이 과자로 바뀌었을 뿐 토지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했던 LH 직원들의 꼼수와 다를 게 없는 세금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매매하신 분들이 많으니 주라. 지난 2016년엔 16개에 불과했던 무등산 원효계곡 상가 사업자 등록 건수는 이듬해 약 3배인 45개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영업 형태는 간이 매점이었습니다. 상인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개별 사업자의 사정이고 무등산 국립공원으로부터 영업 사실을 인정받아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답변만 냈습니다. 원효계곡 상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립공원공단은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한편 감사원의 감사도 차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등산 자락 원효계곡은 도심에서 가까운 피서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계곡 근처에는 닭백숙을 파는 식당들이 즐비했는데요. 올 여름이 지나면 이런 풍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상가가 있던 자리는 국립공원 생태복원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등산 초입의 원효계곡을 따라 늘어선 50여 곳의 상가들. 지난 50여 년간 시민 쉼터 역할을 했던 원효계곡 식당들이 철거에 들어갑니다. 도로변 노후화된 상가와 갓길 주차, 오폐수 방출이 문제로 지적되며 복원 사업이 추진돼 왔기 때문입니다. 계곡과 인접한 이곳 상가들에는 지금도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효계곡으로 가는 길목의 이 모습은 올해 여름이 마지막입니다. 거시간다는 게 조금 아쉽긴 아쉽네. 이따가 느닷없이 내년에 다시 와가지고 여기로 온다고 이렇게 생겼네. 저 증임사가 그랬잖아요. 상가 중 일부는 철거가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이미 건물의 소유권은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점을 고려해 시민들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아직 모든 상가의 보상 절차가 끝난 건 아니지만 상인들은 보상이 마무리되면 무등산 국립공원 밖 4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걸쳐 광주시가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로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큰 고민과 이게 참 마음 가슴이 아파요. 여기서 내려간다는 게 몇십 년 살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는데 정부에서는 정책 사업인데 또 우리가 안 갈 수도 없고.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는 11월쯤 퇴거를 마무리하고 철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를 진행할 예정인데 자생종을 심어 최대한 자연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최소화된 형태의 시설도 설치해 시민들에겐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이 장소고 그리고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일부는 살려서 이용 공간 측면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원효계곡 인근 상가들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아쉬움과 자연 복원이라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